코 기자입니다. 비트코인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이클 세일러를 알고 있습니다. 작은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스트래터지를 30년 넘게 운영하다 2020년부터 회사 자금을 비트코인에 올인하더니 현재 개인적으로는 17,000여 개의 비트코인을, 마이크로스트래터지로서는 42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며 비트코인계의 선구자적인 인물이죠. 그는 아직도 비트코인의 전망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마이클 세일러가 데이브 포트노이라는 66만 유튜버의 채널에서 비트코인을 잘 모르는 데이브에게 비트코인을 설명해주는 장면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미 억만장자가 되어 화려한 인터뷰들에서도 섭외하기 어려운 마이클이 평범한 작은 가정집 같은 스튜디오를 찾아와 코인 초보자의 시선에서 쉽게 이야기를 풀어나간 점이 인상적입니다. 아직도 비트코인을 잘 모르고 비트코인의 전망을 이해하기 어려운 분이라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번 스포츠에 비유해 볼게요. 어떤 스포츠 경기는 우리가 직접 플레이 해볼 수조차 없죠. 그냥 관람을 해야 하고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다음 해 시즌 티켓이 비싸질 뿐입니다. 어떤 게임들은 직접 플레이 해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카지노 같은 것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게임들은 사실 우리에게 불리하도록 조작되어 있어요. 주최 측이 돈을 벌고 우리는 돈을 못 벌어요. 하지만 사토시 나카모토는 개인이 이득 보도록 조작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사토시는 실제 사람인가요? 사토시는 실제 사람이 맞습니다. 사라졌지만 절대 잊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죠. 사토시의 정체를 아시나요? 우리 모두가 사토시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사토시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따뜻할 수 있도록 불을 가져다준 프로메테우스처럼 사토시는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게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비트코인이 바로 그 게임이죠. 왜 우리는 관리자가 중앙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감시하고 우리의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에 소속되고 싶진 않아요. 비트코인은 화폐 네트워크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지 감시하지 않고 우리의 계좌를 동결해버리지도 않아요. 이게 실제로 결국에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게임을 이기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농구팀이 있다고 칩시다. 이 농구팀에 르브론 제임스랑 마이클 조던이 같이 있는데 이런 농구팀의 디지털 버전이 있어서 우리가 이 두 사람과 영원히 같은 팀으로 뛴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르브론이랑 조던이 100점 정도 딸 때 우리는 한두 점 따겠죠. 하지만 결국 우리는 같이 돈 버는 거고 다 같이 이기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이런 겁니다. 모두가 플레이할 수 있는 거고 세상 어디를 가도 팬클럽이 있어서 수백 수만 명의 사람들이 팀 비트코인과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 당신이 이 팀 비트코인에 합류해야 하고 수억 명의 사람들이 당신을 응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대단한 점은 단지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면서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이클 세일러 의장님이랑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한 20분 정도 저한테 깨우침을 주셨던 게 비트코인이 마치 사이버 뉴욕이고 사이버 부동산이다. 마치 1600년대 뉴욕 땅을 사는 것 같다고 했는데 제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도 하고 한번 시청자분들께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물론이죠. 생각해보면 땅값이 지붕을 뚫고 올라가는 곳들이 있죠. 지금 저희가 오늘 방송을 하고 있는 이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원래 1에이커에 $10,000 정도 했는데 지금은 $10,000, $20,000 하죠. 100년도 안 되는 시간에 수천 배가 오른 겁니다. 햄튼이나 맨해튼도 동일합니다. 수백 년 전에 샀다면 부동산 세를 감안하더라도 괜찮고 부동산세가 없으면 평생 갖고 있어도 좋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사이버 맨해튼 같은 것입니다. 2100만 개 블록이 있고 전 세계에 누구라도 자기 돈을 투자하고 싶어지는 곳이죠. 만약 우리가 지금 레바논, 이라크, 시리아에 살고 있다면 비트코인에 넣은 돈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현지 은행에 넣은 돈은 사라졌을 겁니다. 나라를 떠나야 하거나 급히 도망이나 피난을 가야 한다면, 그리고 실은 그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이때 비트코인에 넣은 돈은 그대로 있고 땅이나 건물이나 현지화폐나 은행에 넣은 돈은 잃는 거죠. 비트코인은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 가장 강하고 위대한 도시로 대표되고 있고 이제 디지털 경제의 중심이 될 겁니다. 저희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이번 주에 $100,000의 비트코인을 샀고 아까 저한테 $100,000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했죠?
저는 이렇게 말해요. 100만 달러에도 살 거고 하루에 10억 달러씩도 살 거라고. 왜냐면 1930년도에 맨해튼 땅값은 1830년도에 비해 정말 비싸졌지만 지금 현재에도 훨씬 더 많은 돈에도 사람들이 사고 있어요. 비트코인 말고 다른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 비트코인은 프로토콜 같은 거라고 봅니다. 발행 주체가 없는 자산이죠.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전기, 불, 영어, 수학 그리고 비트코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되는 그런 것이죠. 다른 투자 수단에 대해서는 저 빌딩 구매하기 괜찮네. 저 피카소 작품 가격 잘 나오겠네. 엔비디아 사기의 가격 좋네.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투자에 대해서는 10만 개나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는 각각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겁니다. 만약 전문적으로 준비를 했고 한번 게임을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해보셔야 할 거고 뭔가 부정적으로 말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만약 자신의 돈을 100년 동안 한 곳에 두고 걱정하지 않고 싶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지배적인 경제 프로토콜인 비트코인이 답이라는 거고 비트코인은 투자가 아니라 저장입니다. 다른 누구도 내 돈에 간섭하지 못하고 가져가지 못하게 저장하고 싶다면 비트코인이고 그 외의 모든 것은 투자자로서 자기만의 게임을 하며 자신만의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일론 머스크는 과연 우주로 가서 금을 잔뜩 해서 뿌려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허풍일까요? 일론 머스크는 화성으로 갈 겁니다. 하지만 일론이 우주에 갈 때쯤에는 금이 그만큼 가치 있지 않아서 금은 신경 끄고 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찾아다닐 겁니다. 역시 MIT에서 항공공학과 과학사를 전공한 천재답게 대단한 통찰과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인을 잘 모르셨던 시청자분께서도 이번 인터뷰를 계기로 코인에 대해 더 많은 유익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주요한 내용들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전체 영상은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 제작 지원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코기자였습니다.